성장이라든지 고도비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요인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금방은 힘이 솟아오르고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요. 쉽게 지쳐요. 오늘은 청소년기의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뭘까요? 공부 아닐까요? 청소년들 본인 또는 부모님들 모두의 관심사가 공부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공부머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있다. 여기에 한 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책을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시간 내에 그 정리되어서 딱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읽고서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공부하는 머리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나는 뭐 공부하지 말고 그냥 지내야지.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부모로부터 내가 당뇨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내가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나는 이제 당뇨병 환자로서 그냥 살아야 돼.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당뇨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졌다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이제 살아가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제가 한의사가 처음 되었을 때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인데, 너 한의사 됐다면서 축하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 하면서 지내는데? 그랬더니 변리사 하면서 지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그냥 힘들게 공부해서 가까스로 그냥 이렇게 한의대 갔고 이 자리에 왔어.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구나. 나는 공부가 참 쉬웠는데. 물론 그 친구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였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농담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이렇게 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책을 읽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영화 속 어떤 필름처럼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서 시험을 볼 때도 필요한 순간에는 그것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기억나고 떠오르는 이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제가 연탄가스 중독이 되고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부터 제가 책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외워지지 않고 또 내가 분명히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넣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서 뇌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나는 책만 보면 정말 쉽게 이해되던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깊이 절망감을 느끼고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나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포기를 했다면 제 인생은 또 거기서 그렇게 이제 흘러갔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하는 곳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머리가 좋고 나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것이 공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그 머리의 어떤 회전, 두뇌의 회전이라든지 학습 능력 이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다가 이렇게 당 떨어진다고 맨날 단 것들 막 그죠? 탄산음료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류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당을 보충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내 몸에 노폐물들이 쌓이고 이 노폐물들이 내 혈액을 혼탁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내 몸에 안 좋은 가스들이 두뇌로 뇌 부위로 올라가고 이러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염이 있어서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아토피가 있어서 밤에 매일같이 극렬하고 잠을 잘 못 자요. 또 이제 뭐 기침을 많이 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날 머리가 제대로 이렇게 회전이 될 수가 없겠죠, 두뇌가. 자, 그래서 건강이 내 어떤 그 두뇌의 그 능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두어 두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청소년기에 정말 잘 먹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어떤 성장이라든지 고도비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요인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당류를 많이 먹는 친구들은 금방은 힘이 솟아오르고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요. 쉽게 지쳐요. 그래서 오랫도록 지구전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잘하려면 사람이 그러니까 지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당류 위주의 음식이 아니라 통곡식 위주의 음식.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기보다도 천천히 오르면서 이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어야 내가 오래도록 그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에 질병적인 요인,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고치고 그리고 잠을 푹 자야지만 그 다음 날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침형이다, 저녁형이다. 그런데 아침형, 저녁형 그게 있긴 있는 걸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의대를 같이 다닐 때 그 동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30살에 한의대를 들어갔지만 그분도 이제 학교를 늦게 오신 분이었는데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자기는 그 야간형 인간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벽 4시, 5시까지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의대에서는 이제 양생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인간은 어떤 우주의 그 아주 일부로서 어떤 우주의 그 돌아가는 원리에 맞춰서 내 몸을 거기에 맡겨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이제 이런 원리들을 배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이 너무 다르니까 한번 그거에 맞춰서 살아보겠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료분이 도서관을 문을 열 때 새벽에 항상 제일 먼저 학교를 오고 그리고 도서관 문 닫을 때 집에 가면 씻고 바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그게 정말 정착이 돼서 그 이후로 꾸준히 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침형이다, 저녁형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 고정된 것 이런 것보다도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습관을 들인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저녁형보다 아침형으로 살아가기를 권해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청소년기에 이제 고3이 되었어요. 그럼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능이라는 것이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벽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하던 사람은 이제 늦게까지 자고 바로 눈 비비고 일어났을 때 내 생체 리듬이 그렇게 깨어나질 않아요. 눈만 뜬다고 해서 생체 리듬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소화기마저도 내가 눈을 뜨고 2-3시간이 지나야 위장도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온몸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늦게까지 자다가 이제 바로 일어나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럼 저녁형으로 살다가 수능 보기 며칠 전부터 아침형 인간으로 바꾼다?
이것은 사람의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폭풍 성장을 위해서도 그 밤에 충분히 자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는 대지의 기운이 다 깨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운에 맞서서 내가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생활하는 습관, 이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저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공부머리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 건강을 잘 지키면 그로 인해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형보다는 아침형 인간으로 나를 맞추어 나갈 때에 내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